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엔 조금 재밌는 시간. IT 얘기를 가지고 저글링 하듯이 재밌게 보여주신 네. 분 있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지를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나오실 때마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 네. 때문에 인공지능의 새로움을 알게 됐고 밤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고마운지 예. 원망스러운지 좋습니다. 아직은 구별은 안 가는데 오늘도 뭘 또 새로운 걸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김덕진 네. 교수님은 항상 새로운 네. 분을 옆에 모셔오시네요. 오늘은 이제 저 때문에 한 10년 이상 고생하고 있는 저의 인간 에이전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의 진짜 가장 부려먹는다? 한마디로 부려먹고 있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마람 이사님. 네, 같은 안녕하십니까. 회사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도 하고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온 친구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전략 보고서를 쓸 때도 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전략 컨설팅 오래 하고 또 원래 했던 일이 그쪽이라서 저랑 같이 한 10년 정도 했고 그 전에도 전략 관련된 일들 하고 있었던 이제 보고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채팅창에서 둘이 닮았다. 여담인데 그때 대학교 후배인데 대학교 때부터 제가 약간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게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의 저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고 있어서 참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죄송한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요즘 그게 화두긴 모양이에요. 맞아요. AI를 시켜서 걔네가 일을 알아서 하게 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트 모드로 저희 김하남 이사가 주로 한다. 에이전트로 나 대신 한다. AI 에이전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잘 알아듣습니까? AI는 대충 알겠어요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이름 붙어 있는데 스포츠 에이전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스포츠계에도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중개해주는 뭐 매니징해주는 뭐 중간에서 네. 뭐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어딘가에 뭐 계약을 해야 한다, 혹은 진출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보통은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죠. 네. 예. 예를 들어 우리 선수는 얼마 정도의 몸값을 원하고 있구나, 어디를 가고 싶구나, 무슨 일을 하고 싶구나, 이런 걸 이제 미리 파악을 해서 상대방이랑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수의 어떤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게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계약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AI 에이전트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우리가 스포츠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중간에서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 협상도 하고 실행도 하면서 일을 대신해주는. 그럼 사용자의 저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AI가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의 건너편에 에이전트의 건너편에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뭐와 뭐를 중간에 연결해줘서 원활하게 하는 건데 AI 에이전트는 뭐와 뭐를 연결합니까? 우리와 사용자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의 명령을 받아서 도구나 다른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출력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또 활용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면 스포츠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는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인데 스포츠 에이전트면 원하는 건 몸값을 올리면 되잖아요. 예스. 근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구단주를 협박할 수도 있고. 구단주를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도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선수가 예를 들면 에이전트한테 나 몸값을 예를 들면 10억으로 만들고 싶어만 얘기하지 10억으로 올리기 위해서 1번은 이렇게 해야 돼. 2번은 저렇게 해야 너 돼. 누구를 찾아가서 밤을 네.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 일일이 다 시켜야 돼요. 근데 에이전트는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줄까요? AI 에이전트는 요런 일을 하는 녀석이야. 그러면 실제로 시연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연으로 네. 뭐 바로 바로 그래 오케이 준비된 후배님. 아이고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하면 잘 이제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네. 실제 화면으로 오케이.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예. 제가 며칠 전에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숨차게 뛰세요. 죽더라도 살아나. 정세희 교수님. 네, 아니 정세희 프로 교수님.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저거 안 뛰겠다고 끝까지 저항하는 캐릭터로. 아니에요.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엄청 보내줘서 너 좀 달리기 좀 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프로 요즘 열심히 네, 뛰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억울해. 이거님 달리기 할까요? 그러니까 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웰컴. 예전에도 그런 거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AI가 PPT 만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준을 기존에 있던 거랑 완전 다른 수준이 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그렇듯한 걸 만들거든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그냥 이 젠스파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한테 제가 뭐라고 줬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얘한테 그냥 또 쭉 깜짝 여기서 놀라는 거 아니야? 요 링크 하나 주는 거예요. 예. 링크 주고 이 영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이렇게 시킵니다. 자, 이렇게 시킨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슬라이드로 만든 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시켰어요. 예. 자, 봅시다. 얘가 이제 재생이 되는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줘 라고 시키잖아요. 왼쪽을 잘 보세요. 왼쪽에서 영상 분석을 한대요. 비디오 이해를 한대요. 정세희 어머나.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만들겠대요. 예. 그러면서 12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한 장씩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본 템플릿 위에서 2번을 만들고 3번을 만들고 11페이지까지 쭉쭉쭉쭉쭉쭉 만들어요. 예. 자,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예. 만든 거를 처음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해서 딱 만들거든요. 만든 거를 처음에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얘가 이제 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요. 숨차게 뛰세요. 죽더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가 예를 들면 요렇게까지 만들어서 중년층 뇌혈관 현실의 현실, 운동 부족의 위험성, 와. 경과, 운동의 관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꽤 놀라운데 예.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멋있긴 한데 이걸로 바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좀 그래서- 약간 썰렁하네. 그쵸? 살짝. 썰렁하죠. 예. 썰렁한 거를 얘한테 한번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줘. 설명도 넣어주고 예쁘게 만들어줘. 예, 이미지도 넣어줘.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버전들을 만들어줘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이 영상 내용이 뭔 줄 알고 텍스트로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도구를 쓰는데 이미지 검색 도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쵸, 관련돼서 브레인 헬스 엑서사이징 러닝이라는 걸 검색을 하고 미들 에이지드 펄슨 브레인드 MRI 이런 걸 해가지고 요런 이미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쫙 보고 나서 한 장씩 붙이기 시작을 해요. 지가 혼자서 지가 알아서. 네, 알아서. 왜 그래서 보여줘? 왜 보여줘? 지가 알아서 붙일 건데. 이게 뭐냐면 과정을 보여준 건데 말씀드린 대로 도구를 쓴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 그림을 붙여올 것이지 안 네. 붙여온 저희는 뭡니까? 저 인공지능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얘한테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리도 하고 이미지도 찾아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쁘게 해줘라고 네. 했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하면 크레딧,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돈을 쓰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데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려면 얘가 도구도 쓰고 이것저것 써야 되잖아요. 비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버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크레딧 조금 쓰고. 그 저 시키신 주인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그쵸. 또 에이전트들도 레벨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렴하게 잘 쓸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는 반면에 좀 돈을 많이 줘야 협상을 잘해주는 에이전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좀 넣어줘라고 조금 전에 지시했나요? 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돈은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최선을 다해줘라고 하면 이미지 넣습니까? 지가 알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다른 거에서 영상 같은 거 잘하는 거 써봤거든요. 그때 예. 지가 알아서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이전트의 방향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되는데요. 보시면 실제 이제 이미지까지 넣어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오. 다르게 실제로 뭐 이런 것들도 넣게 이미지가 되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수정을 하면 실제 이 정도의 형태까지 나와요. 이야. 네, 이 정도 이쁘네.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여기 페이지들에 보면 실제 이 페이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팩트 체크도 시킬 수 있어요.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 제가 시키면요. 여기 보시면 교차 검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얘가 한번 고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실제로는 그 전에 고친기 전인데 여기 보면 얘가 3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써요. 근데 예. 이 내용에다가 얘가 어떻게 하냐면 도구를 쓰는데 뭘 쓰느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한 번 더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럼 처음에 저 숫자는 어떻게 도출한 거예요, 제가?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1차적으로 이 언더스탠딩 영상만 보고 예. 교수님이 말한 그거를 그냥 갖다 놓은 그쵸. 거구나. 그 영상을 기반으로 텍스트로 구조화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구조화한 다음에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 같은 걸 이미지를 찾아서 넣고, 예. 붙었어요. 근데 봤는데 좀 내용이 잘 모르겠거나 조금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이 페이지를 팩트 체크를 시켜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졸중 환자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하고요. 예방 효과 67 맞는지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교차 검증을 했더니 내용이 좀 틀렸대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찾아서 고쳐주는데 기존에 있던 정세 교수님 내용도 찾아오고요. 뇌졸중학회 공식 사이트도 찾고요. 연구 논문도 찾아서 내용을 실제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고쳐주고 다른 페이지는 또 괜찮은지 물어보면 그 페이지는 괜찮아요. 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하면 요런 형태의 이야. 멋지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저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넣어줬는데 네. 영상 이외에 영상 말고 오디오 파일만 강의의 음성만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군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요즘에는 이제 입력을 다 멀티모달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영상, 음성, 이미지 전부 다 받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올려주셔도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냥 강의할 내용만 있으신 분들 나 파워포인트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일을 여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에이전트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어디까지 되는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구들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요즘에 엄청 즐겨보는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언더상. 예. 네. 언더상에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언더상회가 어쨌든 커머스 컨텐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잘 팔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궁금할 수도 있죠. 예. 그럼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하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댓글도 왕창 모아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긍부정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했어야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젠스파크 같은 서비스가 어떤 식이냐면 자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 링크를 제가 3개를 줘요. 1, 2, 3편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얘한테 언더스탠딩에서 하는 언더상이라는 콘텐츠의 1, 2, 3편을 링크인데 예. 댓글에 사람들이 작성한 의견들을 수집해서 어머나. 사람들의 감정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콘텐츠별 특징이나 재현사항을 분석을 해서 콘텐츠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어머나.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영상도 보고 비디오를 이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텍스트로 비디오를 이해를 한 다음에 예. 시트를 하나 만들어요. 뭘 그래서 만들어요? 여기 있는 대로 댓글을 분석하기 위한 시트를 하나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잠깐 여기에 요 중간에 보니까 좀 이상하네. 여기서 실제 얘가 데이터를 쭉쭉쭉 모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되겠다. 얘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를 지가 알아서 짜요. 무슨 코드? 파이썬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딩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이제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니까 예. 띄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주피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뜨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얘가 알아서 띄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쭉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파일을 CSV 파일로 만들고 예. 그 파일에 대한 분석을 쭉쭉 하고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와. 언더상의 1, 3편 댓글 분석 보고서. 핵심 성과 지표. 야, 성과 뭐야. 지표 너무 분석. 낱낱이 나오잖아. 참여율 감정 점수. 감정 점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이런 거 제가 오래 했잖아요. 소셜 데이터 분석하고. 근데 이제 SNS 데이터 분석할 때 예전에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짜야 되고 여러 서비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알아서 가져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편 이어폰 코털 정리기, 특징 새로운 포맷 시험, 2편 캐리어, 극단적 가격 차이, 3편 헤어 스타일러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 실제 이런 감정 분석, 참여율, 긍정 댓글, 부정 댓글, 주요 인사이트, 개선 사항 우선순위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이야. 나오고요. 전략적 재원.
명품 대체제 시장 전부나 참여율 향상 전략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줍니다. 야, 사람이 뭐 그냥 열심히 그냥 대졸자 하나가 열심히 붙어서 할 만한 리포트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네. 본인 대졸인데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일 걸리면 한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른바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했는지는 우리 김아람 이사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에이전트가 요즘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네.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기능들이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추론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김아람 이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론. 보시면 이 에이전틱 AI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작동 구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구 사용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튜브 링크 하나 딱 던져주면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쫙 보고 스크립트를 쫙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영상 안에 들어있는 음성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해서 감정 분석을 하는 것처럼 이제 코딩하는 것도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원래 그냥 챗 GPT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도구들을 붙여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서 에이전틱 AI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사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예.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어떤 이용자가 명령을 주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해야겠다.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또 해본 다음에 잘 안 되면 이게 왜 잘 안 됐지? 오류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오류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추론을 잘하는 애가 AI 에이전트 일을 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을 하고 행동을 하고 관찰한 다음에 부족한 거를 다시 반복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리액트라고 하거든요. 리즈닝, 추론이라는 것과 액션, 행동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추론을 별도의 뭐 특별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예.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구글 제미나이 같은 예. 데서 추론형 모델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혹시 챗GPT 쓰실 때 모델 골라서 쓰시나요? 한 번씩 하면 4.5 네. 뭐 한 번씩 쓰고 네. 기본은 4.0. 그 두 개 말고는 안 골라 쓰세요? 안 골랐어요. 아마 많은 좋은 분들이 걸로 할 때 좀 어려운 거 할 땐 4.5. 유료를 쓰셔도 이걸 잘 모르셔서 예.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아람 이사 화면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챗 GPT 무료이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예. 유료이신 분들은 뭐 선택하는 게 되게 많아요. 모델이 예. 보시면은 GPT-4 말고 그 밑에 O자로 시작하는 것들 모델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추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줘도 얘네들은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예. 뭐 챗 GPT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새로 업데이트된 그록 그 일론 머스크의 XI에서 발표한 그록이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 또 퍼플렉시티에도 추론 모델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곳에서 이런 추론 모델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엄청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거 질문할 때 내가 무슨 모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잘 보면 좀 전에 저는 말씀드렸던 그렇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옵션이 기본 디폴트가 4.0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거는 오픈 AI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야. 회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싼 제일 싼 거. 제일 싼 있을 거. 때. 예. 그러니까 저걸 디폴트를 해놨겠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약간 좀 비유를 해드리면 이 추론 모델하고 일반 모델에 사람에 비유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 GPT-4는 똑똑한데 똑똑한 인턴 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똑똑해요. 네. 그래서 얘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일을 정말 단계별로 꼬치꼬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길게 써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GPT-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검색 도구도 있고 그림도 그리는 많은 이 능력이 좋아요. 추론 모델을 사람에 비유하면 신입사원인데 경력직 신입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를 처음 오는데 일은 해본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일을 그냥 시켜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영상 편집하고 왔는데 우리 회사의 영상 편집 스타일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1번부터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일단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본인이 하는 스타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 모델은 거기서의 특징이 얘는 일을 시킬 때 아까처럼 그냥 해봐라고 시키면 더 잘하고 그렇고 이거를 단계별로 혼자서 생각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가 이른바 결과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변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력직 신입사원이에요. 예. 그런데 나한테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시키면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일의 방향성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모델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추론 모델은 되게 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알아서 생각을 해서 단계별로 시키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지시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야 거시기하게 좀 잘해봐. 뭐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거 좀 애매한데? 라는 거를 한번 니도 해봐 라는 식을 시킬 때 추론 모델이 좋고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그냥 빨리 뭔가를 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 모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여기서. 네, 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요. 이제 GPT-4o 일반 비추론 모델하고 추론 모델하고 답변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화면이 좀 작으니까 크게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상황은 이런 거예요. 현재 대기업 연봉 그리고 스타트업은 연봉 플러스 스톡 옵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상황을 이제 둘 다 물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모델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두 선택지를 비교해줘라고 하면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뭐 현재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뭐다. 예. 스타트업은 장점, 단점 뭐다. 핵심 비교 정리하면 요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비추론 모델의 단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답변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왜 이 답변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추론 모델은 무엇이 다른지 잘 보면 일단 생각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답변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생각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GPT-4o는 일단 냅다 답변부터 작성하고 보거든요. 예. 근데 추론 모델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요. 19초 생각했네. 네, 19초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고려하는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급여, 안정성, 커리어의 성장, 워라밸, 뭐 주식 옵션의 가치와 리스크 이런 거를 고려해야 돼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기업은 어떻고 스타트업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분석하겠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뭔가를 막 쓰잖아요. 예. 분석을 하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코드 같은 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주식 옵션 가치 계산을 해봐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자기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엑시트 확률이 뭐 10%라고 했을 때 주식 아하. 옵션의 기대 가치는 얼마야? 이렇게까지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상 시나리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리스크와 안정성, 체크리스트도 각각에 맞게 와.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의 내용이나 결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나오는 과정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납득하고 만약에 과정이 틀렸다면 예.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우리가 챌린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론 모델의 특징을 알면 좀 놀라운 것들도 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아까 그 화면에서 제가 이제 실은 되게 재밌는 거 하나를 제가 또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말씀드린 추론 모델이 처음 나온 게 4월 16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데모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AI한테 저런 사진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에서 제일 큰 배의 이름하고 다음 정박지가 어딘지 알 수 있어? 아 그런 걸 물어봐요? 저 사진은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걸 보고? 배가 무슨 배인지.
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네, 저기서 저 사진에 아까 되게 사진에 그냥 대양에 배 몇 개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주고 나서 사진에서 제일 큰 배의 이름하고 다음 정박지가 예. 어딘지 알 수 있어? 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걸 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경력직 심사원이 왔는데 이런 일 시켰다 그러면 경력직 심사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쵸? 근데 그러더라도 분명히 넌 아니? 그러니까 넌 아니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해낼 거잖아요. 어떻게든 맞든 예. 틀리든 예. 해봐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도 해봅니다. 어떻게 저런 거 하느냐? 시키면. 네, 이 이미지를 확대도 해보고요, 찢어도 보고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이런저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막 확대해서 만약에 확대를 쭉쭉 하다가 뭔가 글자 같은 힌트가 보이면 예. 그걸 찾고 자기가 막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 정 안 되면 저걸 갖고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좋은 화질을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거를 한다라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진을 주고 저거 어딘지 위치를 맞춰봐 이런 걸 시키면 얘가 이 사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을 다 막 대조를 하면서 이게 대충 어디다라고 하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거를 보니까 어허. 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서 해봤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는데 예. 카페에서 그냥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 창가 밖에 거기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간판이 특이하더라고요. 어. 근데 찍고 음성으로 제가 말하면 텍스트 변환하잖아요. 근데 바꾼 건 저기 챗GPT O3 모델을 고른 거예요. 예. O3 모델 22달러짜리도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저기에서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장소가 어딘지 너가 한번 추정을 해서 분석을 해볼래? 사진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과 힌트를 가지고 한번 단계별로 분석해서 해봐. 저렇게 에이전트한테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저걸 갖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녀석이 네. 스트리트 뷰가 있는 뭐 그렇겠지. 네이버나 글자를 최대한 다음으로 상호로 들어가서 찾는다. 거기서 찍은 옛날 네. 사진들과 비교를 해보려고 할 텐데 그거를 단순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를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화면을 보시면 이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짜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 단서를 확인을 하는데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간판에 저 날개 같은 거 밑에 조그만하게 뭐 글자가 하나 써 예, 있거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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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확대를 해서 얘가 보더니 플래핑 커피라는 로고랑 연문 메뉴래요. 저 검색해봤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해석에 상호가 비교적 독특해서 온라인 검색하면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온라인 역을 지가 검색을 해요. 상호가 독특하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그냥 한국어랑 영어로 플래핑 와. 커피, 플래핑 커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예. 검색을 아우. 하더니 저 위치라는 다수 결과가 맵이나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불러서 찾았대요. 3번이 너무 웃긴데 거리 건물의 환경을 대조하거든요. 자, 저희는 이 그 간판만 봤잖아요. 예. 저 뒤에 건물들이 있죠. 예. 저 건물들을 지가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진 속 건물은 4, 5층 저층 주거 상가 복합형이고 예. 외벽 벽돌 파스텔 스투코 마감이래요. 전 스투코 마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골목 폭이 좋고 1차선이고 전주와 복합한 가공 성로가 있는 게 마포 서대문 일대 주택가 골목과 유사하다고 부릅니다. 자, 그러더니 여기 보시면 그 간판 밑에 벽돌 있잖아요. 예. 저걸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데 저걸 보고 제가 보도의 연두색 회자 T자 블럭이 서울시 이면도로에서 흔히 쓰는 디자인이고 차선 옆 S자형 화살무늬 역시 서울도로 표시 규격이라 예. 서울 내에 있는 이면도로일 가능성이 강화된대요.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5번째 저 멀리 봤더니 한글 뭔가 좀 희미하게 보여서 이건 한국인 것 같고 저 모든 걸 종합을 해보니까 희미하지만 뭐가 네, 점점 보이면 협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AI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 서울형 도로 패턴, 주변 전축을 다 했더니 서울특별시 마포 강원도 마포 중에서 삼성오일 플래핑 커피와 고목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이 이야. 오히려 결론이 전 소름 돋았는데 결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진은 그 커피 앞에서 실내 카페 내부 추정, 창문 너머로 골목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마포구청역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주택가 골목과 일치합니다. 라고 저기 정답이에요? 나온 거죠. 그러겠지. 네. 와. 제가 저기서 찍은 거죠. 근데 네,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종종 가는 카페 카페인데 실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창문 너머로 저렇게 찍힌다는 걸 카페 여러 번 들어가 본 사람이나 뭐 사진을 찍어본 사람은 알 수 있겠으나 네. AI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지금 이 프로께서
저게 흔치 않은 상호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 그건 이미 많은 경험과 네.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한 거죠. 앞서서 추론을 하는 친구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어떻게 한 거냐? 인터넷에 있는 이미 다양한 상호들의 패턴을 아니까 저건 되게 많이 검색에 안 나오는 거구나. 예를 들면 특정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곳에 와. 나오진 않는 거구나를 인지한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게 바깥에서 찍었다는 건 두 가지 데이터를 학습한 거죠. 하나는 그 사람들이 찍은 분명히 그게 블로그나 내용들 봤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찍은 쭉쭉쭉쭉 내용들을 보고 저게 저렇게 된 거다라는 각도를 인지했다는 거 1번. 예. 2번은 비슷한 건물들에서 실내에서 찍었을 때 사진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인지한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하는 녀석이 예전으로 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모델에서는 가능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쓰시는 22달러짜리 O3 모델이 저런 것도 됩니다. 완전 명탐정이네. 네, 그래서 사람보다 낫네. 이제 저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 저거를 부동산 관련 서비스 API랑 연결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걸 보면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사진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인증샷 올리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쵸. 왜냐면 누구나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결제하면 내가 올린 사진 가지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 여기 아닌데 나 부산이야 하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 뭐 서울 강서구야 그런 거 걸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상황과 거짓말할 일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뭐 배경 합성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열애설 같은 거 이제 좀 체크할 때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연예부 기자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그분이 예.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긴 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모델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예. 이런 추론 모델이 있고 말씀드렸던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인데, 예. 아니 추론 모델은 챗GPT 같은 거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챗GPT에 이런 게 더 많이 붙으면 챗GPT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혹은 뭐 구글 제미나이가 이런 거 다 붙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런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얘네들이 생기지? 라는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실제로 그 인수가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예. 그 챗GPT가 오픈 AI가 윈드서프라고 하는 회사를 엄청난 돈에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거의 그게 몇 조 정도였죠? 30조 정도. 30억 달러. 30억 달러. 예. 3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윈드서프라는 회사는요.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챗GPT 같은 엔진을 가져와서 코딩을 잘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커서 AI 보여드렸는데 예. 그런 비슷한 서비스예요. 예. 그래서 이 윈드서프 자체가 챗GPT 같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챗GPT 같은 엔진을 가져와서 서비스를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엔진 만드는 회사인 오픈 AI가 예. 엄청 비싼 돈에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엔진 만드는 데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챗GPT가 코딩 잘해준다고 하는데 예. 그럼 그냥 챗GPT 회사가 코딩하면 되지 그걸로. 코딩하는 서비스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 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AI 서비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예.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고 예. 엔진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조립을 잘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예쁘고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있다는 예,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의 서비스. 예를 들면 엔진이 있지만 엔진을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휠을 잘 조립하거나 이 생태계를 잘 만드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LLM 모델을 생각하면 엔진 만드는 데들이 엔진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예.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잘 붙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시간이 3년 정도 지나 보니까 엔진을 잘 만드는 엔진의 특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 회사의 모든 팀들이 엔진은 좋은 거 갖다 쓰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게 뭘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PPT도 기깔나게 만들려면 어떤 서비스를 붙여야 될까? 에이전트로 치면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 라는 거에만 집중한 서비스들이 요즘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른바 에이전트 서비스로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의 좀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거죠. 보여주신 PPT는 어디 들어가서 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젠스파크라는 그게 서비스고요. 에이전트 서비스 이름이에요? 네, 일종의 에이전트 서비스 이름들입니다. 그런 서비스는 그러면 뭐 오픈 AI의 그 원래 엔진을 가져다가 음흠. 계속 PPT 만드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뭐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예. 조금 아까 그 엔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AI 모델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든가 뭐 구글, 클로드, 그록 이런 회사들이 이제 AI 모델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예. 그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 그걸 랩핑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AI 래퍼라고 하는데 잘 다듬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쓰기 편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사들이 지금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젠스파크라는 거라든가 뭐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정말 많이 쓰실 텐데 퍼플렉시티 같은 예. 것도 사실 예. 자기네가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검색을 잘하고 정리를 잘 해오게 그렇게 만든 아,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퍼플렉스티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뭐 커서를 비롯해서 PPT를 만들어주는 감마라든가 번역을 예. 해주는 디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저기는 그럼 GPU를 따로 안 사고 GPU 사서 만들고 있는 원래 엔진 회사들한테 뭐 돈을 일정 부분 내고 쓰나요? 보통? 그럴 네. 수도 있지만 이제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엔 좀 어땠냐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회사들을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리지널 그 엔진 없다고? 네. 그러니까 너네는 모델 개발도 못하는 안 하는 회사들이잖아. 약간 이런 시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와서 포장만 잘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픈 AI도 퍼플렉시티도 오픈 AI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라면서요. 근데 야 오픈 AI가 힘을 안 써서 그렇지. 여기서 검색해봐.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아니 나는 돈은 그래도 그거 하는 응용하는 사람이 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카레이서가 그래서 돈을 벌지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거예요. PPT 잘 만드는 건 쓸 때마다 회당 돈을 내고 GPT 엔진은 유료로 22달러 내면 우리가 월정액으로 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로 PPT 만드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 유료 결제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PPT 만드는 회사는 이제 유통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엔진을 만든 챗GPT한테 얼마 주고 나머지 비용에서 마진 떼고 그 안에서 우리가 BM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인력이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이 아닌 스타트업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듈을 붙여서 한 명, 두 명이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예. 인건비나 아주 사이즈가 적게도 비용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뭐 비엔진 기업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비엔진 기업들이 정말 잘 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준 젠스파크는 그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한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설립을 한 그런 회사거든요. 제 화면 잠시 보여주시면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곳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짜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스 같은 것들은 이제 중국 기업, 또 펠로는 일본 기업, 스카이워크는 싱가포르 기업인데요. 예. 각각 뭘 잘해요? 각각이요. 마누스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좀 범용 에이전트라고 예. 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도구들을 막 붙여요. 그래서 수십 가지의 도구들을 쓰기 때문에 뭘 잘한다 아니다라는 일단 거 뭘 잘하는지는 뭘 잘하는지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쓰실 수 있는 사례를 잘 담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젠스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업무 쪽에 좀 있어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뭐 이런 이제 특화되어 있는 쪽 많이 하고 있고 마누스는 조금 더 그 자동화된 코딩이나 아니면 서비스 기획에 좀 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나만의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분석 서비스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누스는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펠로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리서치인데
되게 뭔가 템플릿화되어 있는 리서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비교 분석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버튼 누르면 그 안에서 주식 뭐뭐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마인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잘하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단순하게 어떤 내용 주고 영상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그 영상을 본인이 이미지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리 만들고 거기에 맞는 클립 만들어서 한 7초에서 8초짜리 영상을 아니 30초짜리 영상 정도를 한 1, 2분 안에 그냥 뚝딱 만드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좀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비슷한 형태이죠. 그럼 저들끼리의 차별화는 어떻게, 혹은 경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승자가 결정되었다거나 얘가 이걸 진짜 잘해 이런 뭐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초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젠스파크가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챗 GPT에 딱 들어가면 얘 뭐 전반적으로 뭐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입력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젠스파크는 다 분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PPT를 잘 만드는 애, 엑셀 뭐 데이터 시트를 잘 정리하는 애, 그리고 팟캐스트를 잘 만드는 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쓰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는 뭐 엔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 응용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와서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엔진 만드는 회사의 군이 있고 에이전트 회사의 군들이 있을 텐데 누가 돈을 결국은 더 많이 벌 거냐? 왜냐하면 어쨌든 엔진은 또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엔진이 결국 몇 개 없어서 서로 이 비싼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AI 에이전트가 결국은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테니 거기서 돈을 많이, 아니면 또 거기가 경쟁이 워낙 심해서 가격 경쟁을 막 하느라고 원가는 비싼데 가격 경쟁하느라고 싸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상생하는 모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정말 돈 버는 시장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앞에서 이래서 AI가 필요하구나 네. 라고 하는 사용성들을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생각보다 단기간에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매출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커서 AI거든요. 예, 굉장히 짧은 코딩 시간에 해준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은요. 예. 지금 커서 AI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가 됐거든요. 예. 제가 그 자료를 노트북에 좀 띄워봤는데요. 예. 복제로 복제 네. 세팅으로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예.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3년 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출시하고 나서 18개월 만에 연매출이 1,400억 원을 와. 돌파했습니다. 와. 근데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직원 수가 55명 정도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기업 가치가 지금 13.7조 원 정도로, 그러니까 99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 만에 진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알고 잘 긁어주는 서비스에는 굉장히 돈을 지불할 용의가 많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련돼서 요즘에 좀 재밌는 보고서가 있어서 예. 제가 좀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형태에서 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김하남 이사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젠스파크가 실제로 기존에는 이것저것 시도할 때는 돈을 잘 못 벌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엑셀 만드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걸 유료로 했더니 45일 만에 49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거 할 때 20명밖에 직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붙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I 문서, AI 팟캐스트, AI 전화 같은 걸 해서 일종의 AI 포털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모일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필요성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AI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예. 이 보고서가 이제 쿼츠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보고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AI 서비스가 우리가 말하는 사스 서비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든 서비스보다 예. 커질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AI 에이전트의 방향성을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 베이스의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소프트웨어들은 우리를 보조해주는 쪽에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대놓고 인건비를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인건비 베이스의 계산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것만큼 이제 커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결들이 있는지라는 건데 예를 들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김아람 이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 거 말고 김아람 이사님 거 화면을 예. 네, 보여주시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결로 지금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AI 서비스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어디서 커질 거냐? 지식노동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노동자 수가 미국에만 7,100만 명이 있고 평균 연봉이 85,000달러니까 예. 그렇게 치면 6조짜리 시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오픈 AI나 노션 같은 회사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료 분야, 메디컬 분야에 보면 의사 수가 100만 명이고 연봉을 계산을 하면 시장 규모가 뭐 4,500억 달러 이상인데 예. 거기에도 전문적인 이미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있어요. 세 번째 법률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방금 얘기한 게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곳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노션이라는 서비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션이 최근에 AI를 붙이고 나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노션을 쓸 때는 거의 뭐 무료로 쓰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노션에 AI가 붙는 모델을 쓰려면 적어도 인당 우리 비즈니스로 치면 우리나라 기반으로 치면 인당 3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원래 무료로 썼거나 기본 베이스 모델이 12,000원 정도였는데 인당 그럼 18,000원 정도 더 내야 되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든 거죠. 예. 그럼 왜 이걸 쓰느냐? 이 노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데이터들 여기다 잘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노션이 기존 챗GPT랑 다르게 챗GPT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로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글을 쓴다거나 찾아준다거나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식 관련 서비스에서 결국 중요한 건 내 데이터를 연동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형태의 베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오픈 에비던스라는 서비스는 뭐 하는 서비스냐면 의사들이 쓰는 서비스인데 네. 아시지만 기존에 있는 AI 서비스들이 할루시네이션이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 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는 극단적으로 환각 현상을 줄인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학 정보에만 집중한 서비스예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 안에서는 웬만한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실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를 주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거든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API 엔진을 가져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엔진을 계속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시키는 전문가들이 거예요? 예, 틀린 게 나오면 계속 논문도 넣고 그 자기네 서비스에 의료 정보를 계속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특화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오픈 AI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집중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이렇게 됐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시 11개월 만에 미국 의사의 3분의 1이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네, 아. 의사들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월간 방문 수도 12배 정도 늘어서 지금 한 6월 기준 400만 정도의 방문 수를 달성하고 있고요. 비슷한 서비스로 법률 서비스도 비슷한 게 이미 미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비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전체 상위 100개 로펌 중에 34개 로펌이 이미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용률도 높아지고 이런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 데이터를 특화하거나 방법론을 특화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딩. 예. 이쪽에서 코딩 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에이전트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엔진들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걸 제대로 긁어주면서 이 정도면 이제 돈 내고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왔다라는 서비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지금은 의사의 3분의 1을 쓰지만 다 쓰겠네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나 예를 들면 의사도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아니 그건 알겠고 개인 말고 회사들이 지금 그런 뭐 보안 이슈도 있고 모두 있다는데 네. 그럼 지금 당장 회사에서 이런 AI 에이전트 쓸 수 있어요? 라는 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직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보안 이슈도 있고 예. 데이터도 다 검증해야 되고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에이전트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직관적인데 이건 제가 좀 그 데이터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삼성 SDS에서 좀 자료를 받았는데 예. 예를 들면 실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예. 이게 삼성 SDS 같은 기업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B2B 구조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하남 이사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럼 얘네들이 뭘 잘해주느냐? 딱 지금은 직관적으로 보면 2개 잘해줍니다. 2개.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동화 서비스는 나에게 맞춤이 아닌 거예요. 예. 회사 전체에 대해서 그냥 솔루션화가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RPA라고 해서 이미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딱 그건 정확한 고정 시나리오밖에 못해요. 근데 거기서 변수가 생기면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일부 변수를 해결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예를 보여드리면 뭐 그냥 예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출근을 할 때 회의를 할 때인데 제가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근을 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브리핑을 일단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업무들이 있으니까 일정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제가 이게 제일 흥미로웠는데 요즘에 보면 AI 모델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니까 회의를 할 때 외국인과 내가 실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PR과 관련된 컨택 리스트를 줄래? 라는 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그 맥락을 이해를 해서 내 파일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파일 중에 이 대화 중에 알아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얘기한 PR 리스트 제가 찾아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국가별 홍보 담당자 목록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바로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에서 저렇게 하면 그 수많은 파일 찾는데 몇십 분 걸리잖아요. 짧아도. 그런 거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메일을 메신저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서 올해 이제 제가 메일 포워딩 했는데 그 메일에 대해서 상반기 마케팅 캠페인 결과도 공유해 주세요라고 예. 메신저가 왔어요. 예. 그럼 또 제가 메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가 맥락을 보고 저분이 보내달라는 게 이 파일이에요. 라는 걸 찾아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요소들은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내가 바빠서 핸드폰으로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와요. 메일을 읽어드릴까요? 그럼 읽어준 거예요. 근데 메일을 읽어줬는데 거기서 빨리 뭘 자료를 보내달래요. 예. 그럼 AI가 일단은 이 자료 보내드릴까요? 라면서 알아서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는 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혹은 이제 내가 야. 뭔가 이제 부재 중이에요. 예를 들면 회의를 가서 지금 당장 자료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나 2시간 동안 부재 중이니까 네가 알아서 응대해 이러면 얘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 일단은 제가 이 파일 정도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우리 주인이 찾을 거예요. 라고 하는 형태까지가 지금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수준이라는 거죠. 야, 저거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완벽한 보안과 솔루션화가 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RPA가 이런 거 해주는 겁니다. 영수증 수기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복잡했는데 그럴 거예요. 이미 RPA로 어느 정도 저장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 영수증 자동화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변수가 생겼을 때 예전엔 그 변수를 처리를 못해서 처리가 안 되는 영수증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예. 거기에 에이전트 AI가 붙기 시작을 하면 저거는 없는 건데 제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경비 처리 계정을 만들어서 넣을게요. 라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에이전트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시간에서 10분, 20분씩을 줄여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되려면 당연히 회사 내에 보안들이 강력하게 돼 있어야 되니까 자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삼성 SDS는 지금 저걸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실제로 저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5단계 중에 2단계 정도까지는 지금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올해 말까지 저게 다 이제 개발 완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엔진도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저 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삼성 SDS 같은 곳들도 자체 엔진보다는 여러 가지 엔진을 합쳐서 튜닝하는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원천 엔진은 있고
그걸 가져와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보는 메타의 오픈 소스 언어 모델도 있고 챗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최적화하는 방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체적으로 엔진을 하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엔진을 기반으로 튜닝을 해서 잘 만들어지는. 사와서 네. 일단 사와서 그걸 뭐 일종의 튜닝한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올 수도 있고 오픈 소스를 가지고 튜닝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을 갖고 움직이는. 결국에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방향성이 엔진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엔진을 잘 만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가. 결국 그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엔진도 커지겠죠. 물론 뭐 어떤 엔진을 쓰든 엔비디아는 잘 되겠죠. 네, 뭐 어쨌든 그런 결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니요. 그게 앞으로 그 컴퓨터 시장 커지고 그러면 뭐 컴퓨터 회사들 다 돈 벌 거예요가 2000년에 그래서 삼보 컴퓨터 주가, 현주 컴퓨터 뭐 이런 회사를 날렸다가 네. 거기 투자했으면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아남았어. 새로운 지금. 트렌드가 생길 때 네. 누가 돈 벌고 누가 거품인지는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엔진 만드는 그 회사 인공지능 엔진 만들던 회사들이 네. 주주들 돈으로 지금 GPU 사들여서 엔진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으나 네. 저게 엔진이 만약에 독점이 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니까 돈 벌 수 있는데 메타의 엔진이나 오픈 AI의 엔진이나 구글의 엔진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그 엔진들을 서로 가격 경쟁, 품질 경쟁 시키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결국은 고객과의 접점을 갖고 돈을 번다면 그렇죠. 이 뒷단에 있는 엔진들은 돈 벌 방법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아 그게.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지난주에 실은 제일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오픈 AI 위기설이에요. 네, 오픈 AI가 돈이 없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금 오픈 AI가 실제로 윈드서프를 인수를 못한 게 왜 그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관계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예. 오픈 AI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계약이 있냐면 2030년까지 오픈 AI의 모든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독점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윈드서프라고 하는 회사가 코딩을 잘해주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럼 윈드서프 입장에선 만약에 오픈 AI가 우리를 인수하면 우리 기술이 오픈 AI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제안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윈드서프를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그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안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소리냐? 다 줘라. 다 다 줘라. 줘야지. 우리 기술 계약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지지부진하다가 원래 7월 말까지가 단독 협상이었거든요. 협상에서 결국에는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윈드서프의 창업자랑 공동 창업자가 바로 그 딜이 깨지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구글로 구글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구글로 그 가기로 사이를 하고 안 가고 가기로 한 거구나 미리.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그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우리 윈드서프의 이 엄청난 노하우를 갖게 돼서 환영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진에서는 뭔가의 새로운 격차나 변화를 하면 엄청 돈을 써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응용 서비스를 계속 붙이려고 하는데 그 응용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XAI 그 일론 머스크 그쪽에서 또 그록도 엄청난 모델을 냈잖아요. 근데 또 그록 모델을 낼 때 말도 안 되는 GPU를 갖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속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타에서 또 우리도 밀렸으니까 모델 해야 돼. 우리 돈은 있으니까 야 인력 한 사람당 1,000억 줄 테니까 데려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오픈 AI의 핵심 인재들이 막 메타로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누가 결국 이길지 모르나 네. 승자는 엔비디아겠네. 누가 돼도 하여튼 GPU는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결국 이 인프라 기반 회사들은 한동안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TPU나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제 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가 되면 어쨌든 GPU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추론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만약에 뭐 구글의 TPU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 안에서 올라갈지도 일단은 엔비디아는 좀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잘 찾으시는 거죠. GPU를 그러면 가장 많이 유통을 잘하거나 잘 세팅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그 틈 안에서 뭐 오라클 같은 회사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GPU를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좀 보시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모르겠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대여섯 개 되는 엔진 회사들이 그 뒤에는 주주들의 빵빵한 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네. 각자 자기네들이 1등 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하는 건데. 계속 하는 건데. 쏟아붓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결국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가 팔릴 게 다섯 개가 팔리는 바람에 이주가인 건데 하나만 팔린다? 그러면 결국 승자가 이제 하려면 대충 포기할 놈들은 포기하고 야 돈 안 되나 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쎄해지는 거 아닐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라운드가 좀 시작된 느낌 같아서. 왜 그러니까 이라운드요?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가 거의 압도하던 시장이 드디어 빅테크 쩐주들이 돈을 제대로 풀기 시작한 시장으로 아 바뀌어서 오히려 더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에이전트가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쓸 거 아닙니까? Exactly. 그럼 진짜 많이 쓰게 될 테니까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야. 전체 파이의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초반에 올해 초에 딥시크 얘기 나왔을 때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 하루 만에 막 17% 빠지고 이랬을 예.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GPU 덜 쓰고도 괜찮은 모델 만들 수 있다며. 그러면은 엔비디아 너희가 판다고 했던 거 성장률이 이만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내려갔던 예, 거거든요. 근데 예. 반대로 약간 사고를 전환해 보면 오히려 작은 모델, 저렴한 모델이 나오면 이렇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더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엔 돈이 없고 인프라 없고 좀 그래서 도전을 하지 못했는데 한번 개발해 볼까 그러면서 기존보다 성장률이 조금 꺾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보면 그렇게 계속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빠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이제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사고를 확장하면 이제 예. 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도 개인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제가 요즘에 또 이 AI 코딩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예. 여기 또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예. 제가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켜놨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 주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내용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내용을 갖고 나만의 뭔가 정리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이러면 예.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뭐 커서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려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요즘에 개발자들이 일종의 API 같은 거나 서비스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이제 GitHub라고 개발자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자기가 만든 소스 코드를 올려놓은 것 중에 Y Finance라는 게 있거든요. 이 Y Finance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야후의 파이낸스 API를 갖고 마켓 데이터를 가져오게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 API로 코딩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갖고 원래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요거를 내 서비스에 붙이면 뭐 예를 들면 야후의 뭐 실시간 금액 뭐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다 하려면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API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바이브 코딩 서비스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플릿이라는 서비스한테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또 연구한 이승필 대표가 이제 한 걸 제가 보여준 건데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주요 원자재 시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 기반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UI나 UX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 API는 얘 걸 써주시고 원자재 선물 데이터를 가져오게 해주시고 핵심 기능은 요렇게 해주시고 대시보드는 요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써줍니다. 저것도 어렵긴 어렵네. 네. 근데 이 정도는 쓸 줄 알거나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이거 쓰는 것도 챗GPT나 클로드한테 물어보면서 쓸 수 있거든요. 돼요? 예. 네. 그렇게 쓰고 나서 실행을 딱 시키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런 데로 커머디티 트래커라는 걸 갖고 와서 뭔가 작업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배포할까요? 라고 배포하고 싶어 하면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원자재 가격 현황과 관련된 뉴스도 찾고 현황을 주식 방송 뉴스 앵커처럼 만들어줘 이런 것까지 내용을 썼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뭐가 나오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원자재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네. 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보시면 지금 실제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현황, 그죠? 시장 동향 차트, 인사이트 분석,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뉴스를 갖고 마치 앵커처럼 원자재 시장 시향 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섹터별 분석, 투자 전략 및 조언, 원자재 관련 최신 뉴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원자재 야. 포털 사이트를 그냥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소스가 있고 예. 그 소스를 갖고 누가 API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붙일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들도 내가 시장에 대한 리서치 능력,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능한 서비스로도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 시키는 애들이 등장했다. 아, 이게 해야 되나? 시장이 뭔가 어? 확 그러니까 편할 것 같은데 곧.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저런 거 잘 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AI 에이전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야 AI가 진짜 신기했는데 지금은 퍼플렉시티 쓰고 네. 그냥 오픈 AI한테 요즘 책 상담을 많이 한다며 맞아요. 심리 상담. 전번데요 그거. 넌 어떻게 표정 비결 생각하니? 보고. 나 요즘 이것 때문에 괴로워. 막 이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수준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진짜 일상으로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의 정의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Q&A를 많이 했을 때 여러 전문가분들 중에서 얘기했던 게 되게 와닿던 게 왜? AI 에이전트의 진정한 정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써보고 이제 돈을 내고 써도 될 정도가 됐다라고 할 때 에이전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정말로 이제 한두 개씩 내가 돈을 쓰고도 쓸만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예. 그래서 올해를 좀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의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마 이런 서비스가 이제 올해 말 내년 되면 더 많아질 거라 일단은 이런 서비스의 구조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 책을 AI 에이전트 좋을 것 같아요. 김덕진 저 아, 여기 김아람조도 있습니다. 김아람 저 네. 공조 알겠습니다. 네. 이거 AI 에이전트는 예를 들면 굉장히 긴 내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엔진을 개발하려면 오픈 AI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는 약간 서비스니까 서비스고 아이디어니까 야 우리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카카오가 우리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내놨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항상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키울 때 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엔진을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조립이지 뭐.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엔진을 키워야 된다. 예. 그리고 엔진을 단계별로 키워서 언제든 우리나라 엔진이 완성되면 자동차에다 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예.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 엔진이 필요한 데들은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넣었죠. 예. 예를 들면 국방 같은 거. 예,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AI 전략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음. 우리가 요즘에 뭐 소버린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 소버린 AI가 자칫 잘못 오도되면 이게 그냥 LLM 엔진을 만드는 게 소버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AI 산업을 전체적으로 키우는 파일을 마치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만들 때 이게 그림처럼 봐야 된다는 거고 분명히 처음에 AI 모델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챗GPT만큼은 안 될 거예요. 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처음부터 시간과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분명히 엔진은 엔진대로 만들어 가야 되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다른 외산을 끼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응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참 전 재밌었던 게 이런 응용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권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고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인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빠르게 움직이고 장기적인 관점도 같이 가고 좀 이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질문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뒤늦게 소버린 AI를 우리나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뭐 네이버가 그걸 한다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네.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버린 AI를 엔진으로만 딱
편협하게 보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말하는 소버린 AI의 계속적인 전체 그림은 AI 산업이 에이전트 피지컬로 커졌을 때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산 LLM을 수입하더라도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탱크 만들고 이런 쪽에서는 엔진 성능이 떨어질 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서비스를 조금 더 써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당장의 LLM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엔진을 계속 만들어가고 움직여가면서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역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국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에는 만들어지는 LLM을 만들어가면 우리나라의 LLM을 이제 쓰면서 어떻게 보면 튜닝을 해가면서 나머지 비즈니스적인 요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외산 엔진을 쓰더라도 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각 민간 기업들이 할 일이지. 알아서 지금 할 소버린 AI는 돈이 많이 드니까 카카오도 따로 만들고 네이버도 따로 만들고 삼성, LG가 따로 만들면 이거는 구글 하나 대적도 못하니 우리 미안하지만 돈 많이 드니까 나라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 개념이잖아요. 엔진 쪽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엔진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전 세계가 미국 기업들이 만든 엔진을 요리조리 조합해서 에이전트로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래가 될 거라고. 그럼 독자 엔진은 소버린이고 뭐고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앱스토어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도권을 우리가 뺏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네, 엔진 모델 말씀하신 엔진을 우리가 유통 구조를 잘해가지고 한 30% 정도의 마진을 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얘네들이 안 되겠어 50%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기업에서 비즈니스라고 하면 일부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진을 떼고 뭐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AI가 단순히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정부의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주도권을 뺏기기보다는 우리 엔진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저는 약간 어떤 결로 보여지냐면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이 인터넷망을 설치했던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줘야 될 것들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루뭉술한 느낌인데요. 오늘 계속 나타났다. 제가 이거는 무슨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 LLM 모델이 나오는 게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 특화된 몇 개의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딥시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튜닝되어 있는 최적화된 모델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형 LLM이 나오더라도 그게 구글의 AI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걸 왜 만들어요? 어차피 아니요, 근데 대체도 안 그게 될 텐데. 쓸데없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되는 부분들. 국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네. 예를 들면 국산이 들면 꼭 들어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국방이나 국방 LLM. 네, 국방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이 다 지금 AI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생기거나 알고리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거의 저기다 맡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 또 그록 이야기가 끌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록포가 공개되고 나서 엄청 뭐
벤치마크라고 하죠. 예를 들면 AI들의 어떤 성적표, 그러니까 다른 AI 모델보다 되게 높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후부터 바로 터지기 시작한 논란이 그록4의 답변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냐?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예. 몇몇 좀 민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X 계정을 탐색해서 그걸 답변에 참고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록4가 그런 추론을 거쳐서 답변을 출력했다는 건 알지만 만약에 다른 모델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했을 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방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되는 거 같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 문화나 우리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코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러한 LLM도 한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거는 해외 누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얘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라서 좀 드리면 예. 오픈 소스 우리가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AI 관련 오픈 소스는 정확하게 오픈 소스가 아니에요. 오픈 웨이트 모델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면 딥시크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저 딥시크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된 거야를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얘가 어떤 구조로 해서 내용을 던진다 수준을 알지 이게 어떤 데이터로 어느 배율로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고 어떤 구조인지 정말 하나하나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화에 쓴다고 쳐요. 아니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교육에 쓴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상한 답변을 해요. 왜 이상한 답변을 하지? 라는 걸 데이터에서부터 뜯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지고 있는 자적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델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프로님이 저를 계속 그렇게 무섭게 계시지만 저도 근데 이제 모든 분야에 그게 적용되는 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네. 이게 그래 한다고 과연 될까? 막 그건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맞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그런 아니 뭐 걱정이 있으면 있어요. 좋겠죠. 왜 네, 안 좋겠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좋은 네. 거 있어. 근데 걱정은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돈을 장기적으로 봤으면 쓸데없이 좋겠어요. 쓰느냐 아니냐 뭐냐면 문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정도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관점으로 보면 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미국이랑 않을까. 격차 난다고 그럼 무기를 아예 개발 안 할 거냐? 그렇죠. 약간 그런 정도의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 요 같다. 주제는 뭐, 네. 요 주제는 또 오늘 소장. 나 이렇게까지 예민하면 되지 않아 몰랐는데 갑자기 당황하시고 내가 끝내야 되는데 당황했어. 왜 지금 시간을 끌어 지금? 다음번에 네. 따로 한번 부르시죠. 그쵸. 이 주제로. A는, 어쨌든 네, 소보린이 뭐 GPU나 여러 가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네,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PD님들 파업하겠다.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준 교수님하고 네. 또 같이 일하시는 김아란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